그러면 이번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볼게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항진과 반대로 대사가 너무 안 되는 게 저하증이겠죠. 자, 갑상선의 기능 아까 뭐라고요? 바로 대사. 그런데 이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질병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크레티니즘이라는 아이를 하나 머리에다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점액수종이라는 어른 캐릭터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시험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중 크레티니즘에 대한 증상입니다. 아닌 것을 고르세요. 긴 것을 고르세요. 그럼 이 크레티니즘이 갑상선 기능 저하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갑상선 기능 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크레티니즘이라는 아이 그림을 하나 생각하시고요. 점액수종이라는 뚱뚱한 어른 그림을 하나 생각하세요. 아까 항진증에서 누구 생각했죠? 바로 그레이브스랑 아주 마르고 예쁜 눈이 큰 여자 아까 생각하라고 한 게 그레이브스예요. 자, 크레티니즘은 대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아이 때 대사가 안 돼서 자, 대사가 돼야 머리도 대사가 돼서 우리가 먹은 걸 대사가 돼서 에너지화 시키면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근육도 그리고 신장도 모든 것들이 음식을 먹으면 그걸 대사해서 우리가 몸을 쓰거나 자라나거나 발육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대사가 안 되니까 뇌의 발달도 늦어지겠죠. 자, 그래서 아이인데 지능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저하가 나타나는 게 바로 크레티니즘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도 난징이증이 올 수 있지만 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것도 어릴 때 안 나오면 대사가 어디의 대사? 뇌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능 부전이 올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지능의 발달이 6개월 이내에 엄청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 크레티니즘에 걸리면 그 후에 이걸 알아내서 호르몬을 넣어준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들 해요. 그래서 솔직히 6개월 이후에 그걸 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가 조금 뭔가가 늦거나 조금 뭔가 지능에 문제가 있다 하면 빨리 피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의 호르몬의 수치는 어떤지 너무 떨어져서 이게 대사가 안 됐는지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크레티니즘은 어린 아이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어른일 때 점액수종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점액수종은요 뚱뚱한 사람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 그레이브스 이쁜 여자 점액수종은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어도 쪄요. 나 물만 먹는데 찐다 이런 사람 있죠? 자, 점액수종일 수도 있어요. 저 아닌가요? 싶을 수 있는데 자, 이 점액수종은 조금만 먹어도 안 먹었는데도 쪄요. 왜? 대사가 안 돼서 그래요. 대사가 돼서 에너지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 자,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찔 거예요.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살이 빠진다. 여긴 찐다. 많이 먹어도 빠진다. 안 먹어도 찐다. 자, 그리고 얘는 대사가 너무 빨라서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대사가 안 돼서 머리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지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사람이 둔해지고요. 약간 지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죠. 자, 그리고 아까는 너무 덥다고 했어요. 왜? 대사가 잘 돼서. 얘는 뚱뚱한 사람들은 보통 더위를 많이 타는데 얘는 추워요. 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은 찌지만 추워요. 살도 이게 막 촉촉하고 이런 지방이 많아서 이런 촉촉한 피부가 아니라 푸석푸석한 피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열량, 하지만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또 많이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장의 대사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걸릴 수 있어서 수분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요. 고칼로리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많이 먹어도 빠지니까 고칼로리 4천에서 5천 이상 챙겨주시고요. 고비타민 뭐 이런 것들 주는 거 있었죠? 여기도 물론 고단백질 챙겨주셔야 돼요. 여기는 저칼로리로 고단백과 그 다음에 수분을 챙겨주셔야 된다. 왜? 푸석푸석한 피부와 그 다음에 수분은 변비 때문에 챙겨주셔야 된다.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이기 때문에 설사가 주된 장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갑상선 문제가 아니라 뇌하 수체 기능이 떨어지면 아까 뇌하수체 전염에 뭐가 있었죠? 예,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었어요. 이 자극이 안 돼서 얘가 안 나온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짚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간호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반대로 호르몬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저칼로리, 고단백,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주시면 된다.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뭔가 지금 뇌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호,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도 조금 잘 봐주셔야 된다. 적정한 운동,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 왜?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은 정서적인 지지가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갑상선 이 질환은요, 기능 항진과 저하를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자, 시험에서는 항진이냐 저하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크레티니즘, 뭐 점액수종 이렇게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라는 여자는 어디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크레티니즘은 기능 저하일 때 아이에서. 그 다음에 점액수종은 기능 저하일 때 어른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캐릭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별해 두시고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다면 제가 이와 관련된 국가고시에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여기다 띄어서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랑 같이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풀어본 후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내보내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것은 영양하고도 좀 관련되기도 하는데요. 이 갑상선에서는 기초 대사, 그 기능이 기초 대사고요. 보기에도 갑상선과 관련된 보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자,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상선 기능 항진 시 증가한다. 2번,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자, 3번, 일상생활이 운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이다.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자, 4번,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증가한다. 자, 5번,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다 풀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갑상선 기능 항진 시에 증가된다. 자, 어땠나요? 갑상선의 기능은 대사를 하는 건데, 그게 항진되면 대사의 기능도 항진된다. 자, 그러니까 1번 보기. 갑상선 기능이 항진 시에는 대사의 기능도 증가된다. 맞겠죠. 기초대사가 증가되겠죠. 자, 두 번째.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 보통은 남성이 여성보다 기초대사가 높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대사라는 건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체력을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가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게 바로 기초 대사기 때문에, 자, 보통은 남자가 체중도 많고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량도 훨씬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다. 자, 얘는 기초대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기초대사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증가된다. 자, 이 대사량은 신진대사, 즉 원활하게 서큘레이션이 잘 됐을 때 대사가 더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자, 계절은 겨울에 체온을 더 많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더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는 다 틀렸고요. 1번 보기 하나 맞았다. 확실하게 아니다 싶은 건 확실히 체크하고요. 긴가 민가 한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맞는 답이 이 갑상선을 배웠다면 1번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또 한번 띄워볼게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추위에 민감함으로 따뜻하게 보온한다. 2번,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3번, 발한이 심함으로 자주 목욕하게 한다. 4번, 처방된 갑상선 호르몬제를 식후에 투여한다. 5번, 안구 돌출이 있으므로 선글라스를 착용을 권한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자,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 대사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대사가 안 되니까 추위에 민감하겠죠. 그죠? 자, 추위에 민감한 점액수종 캐릭터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추위에 민감하니까 따뜻하게 보온해 주셔야 돼요. 아까 반대로 기능이 항진되면 대사가 너무 많이 돼서 덥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안 먹어도 찌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맥수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칼로리, 하지만 푸석푸석하니까 고단백, 변비가 있으니까 고수분 주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칼로리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한테 주는 거지 저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자, 3번. 발한이 심함으로 자주 목욕하게 한다. 발한은 아까 누구가 심했죠? 갑상선 기능 항진, 대사가 많이 돼서 덥고 땀이 많이 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4번. 처방된 갑상선 호르몬제를 식후에 투여한다. 얘는 맞는 것 같고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자, 이거 조금 이따 넘어가고요. 자, 5번. 안구 돌출이 있으므로 선글라스 착용을 권한다. 이게 확실히 누구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 누구, 어떤 캐릭터? 그레이브스라는 이쁜 외국 여자. 그 캐릭터 하나 만들었었죠. 그래서 눈이 점점 튀어나오는 게 그레이브스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선글라스 끼워주고 눈간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2번, 3번, 5번은 확실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란 거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1번하고 4번이 헷갈려요. 자,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확실한 건 1번이 확실해. 그런데 4번도 나쁜 답 같진 않아. 처방된 안 나오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를 식후에 투여한다. 그런데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 갑상선 호르몬제, 즉 그 갑상선 호르몬은 평생 드셔야 하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을 식후 몇 시간 이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꾸준히 복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4번 답이 완전 틀렸다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맞는 답을 고른다면 1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방금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문제 풀었어요. 자, 이번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2번 빈맥, 3번 식욕 저하, 4번 체중 증가, 5번 추위에 민감함. 자, 푸셨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다는 건 대사가 증가되는 그레이브스병,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어요. 대사가 많이 되면서 그 장내의 대사도 많이 되겠죠. 설사가 올 거예요. 아까 저하일 땐 변비, 기능이 항진일 땐 설사.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빈맥, 심장이 빨리빨리 뛸 거예요. 자, 이거 모르겠으면 일단 놔두세요. 3번 식욕 저하, 식욕 누가 저하됐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안 먹어도 찐다. 이 사람들의 식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여기는 먹어도 나 너무 맛있어 하고 많이 먹어도 안 찌죠. 자, 그러니까 식욕 저하는 사실 기능 저하일 때 같이 오는 거고요. 그런데도 살이 찌는 거. 자, 체중 증가. 자, 갑상선 기능 항진은 많이 먹어도 찌지 않는다. 왜? 대사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4,000에서 5,000칼로리 이상 준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체중 증가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지금 1번 아니고요. 3번 아니고요. 4번 아니에요. 4번 1, 3, 4는 다시금 기능 저하일 때죠. 추위에 민감함. 얘도 누구예요? 바로 기능 저하일 때죠. 아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뚱뚱하지만 추위에 민감할 것이다. 항진증은 대사가 너무 많이 돼서 너무 더워서 차고 서늘한 방으로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빈맥입니다. 모든 기초대사와 신진대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장의 맥박수도 빨리 뛰는 빈맥이 될 것이다. 답은 2번. 2번은 설사 모른다고 해도 확실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를 구별해서 저하증을 파악하고 있다면 2번을 고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